왜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우리 할머니 세대가 평생 해온 이 간단한 방법을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 알아도 평생 치과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답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 이미 다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이런 지혜들이 사라져버렸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구강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우리 조상들의 비밀 말이에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옛날 사람들이 지금보다 이가 더 튼튼했다고 생각하세요? 설탕도 많이 먹고 양치도 제대로 안 했는데 말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무덤에서 나온 유골을 조사해보면 현대인보다 치아 상태가 훨씬 좋거든요. 그럼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했던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음식에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맵기 발효식품을 먹었거든요. 김치, 된장, 젓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발효식품들이 입안에 좋은 균을 공급해줘서 자연스럽게 구강이 건강했던 거예요. 현대과학으로 분석해보니 발효식품 속 유산균이 입안 나쁜 세균을 억제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매일 인스턴트 음식과 당분이 가득한 음료수를 마시고 있죠. 이런 음식들은 입안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치약을 써도 구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응용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입을 만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조상들의 비밀은 바로 차를 마시는 습관이었어요. 녹차나 보리차를 수시로 마셨는데 이게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특히 식후에 차를 마시면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고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차를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입안에 잠깐 머물게 하세요. 그래야 차의 항균 성분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뜨거운 차는 피하세요. 뜨거운 음료는 오히려 입안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씹는 습관이었어요. 옛날에는 질긴 음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마른 오징어나 육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잇몸 마사지가 되고 침 분비를 촉진시켰어요. 침은 우리 입안의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침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서 세균을 죽이고 치아를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 보니 턱 근육도 약해지고 침 분비도 줄어들었어요. 지금도 식사 후에 무설탕 껌을 씹으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턱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하루 15분 정도만 씹으세요. 네 번째는 가장 놀라운 건데 바로 기름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아유르베다라는 고대 인도 의학에서 나온 건데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뱉는 거예요. 이걸 오일 풀링이라고 하는데 세균을 기름에 달라붙게 해서 제거하는 원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참기름으로 치통을 달래는 민간요법이 있었거든요. 현대과학으로 분석해보니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기름이 세균의 세포막과 결합해서 세균을 약화시키고 독소를 흡착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하면 효과가 가장 좋아요. 한 스푼 정도의 기름을 입에 머금고 15분 정도 있다가 뱉으면 되는데 절대 삼키면 안 됩니다. 독소가 녹아있거든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다섯 번째는 물의 중요성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셨어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물 말고는 마실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구강 건강에는 최고였던 거죠. 물은 입안을 씻어내고 침 분비를 촉진시켜요. 특히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음식 찌꺼기가 치아에 달라붙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올바른 호흡법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쉬었어요. 입으로 숨을 쉬는 건 몸에 문제가 있을 때나 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비염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아져요.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마르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코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하시고 잠잘 때도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코 막힘이 심하시면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옛날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살면서 스트레스가 적었어요.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친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구강 건강에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특히 자기 전에 하는 명상은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여덟 번째는 수면의 질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요. 충분한 잠을 자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구강 내 세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침분비도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구강 문제가 생기기 쉬워져요. 하루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고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너무 건조하면 입안이 마르니까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세요. 아홉 번째는 계절에 맞는 관리법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다른 음식을 먹었어요. 봄에는 나물류로 비타민을 보충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으로 열을 식혔죠. 가을에는 견과류로 영양을 저장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로 몸을 데웠어요. 이런 계절별 식단이 자연스럽게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됐던 거예요. 지금도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을 드시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옛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천천히 식사를 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꼭꼭 씹어서 먹게 되었죠. 이게 소화에도 좋고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유롭게 식사하시는 걸 추천해요. 혼자 먹을 때도 스마트폰 보지 말고 음식에 집중해서 천천히 드세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응용하면 건강한 구강을 만들 수 있어요. 핵심은 인위적인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실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된 순서로 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부터 시작해 볼게요.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세요. 밤사이 마른 입안에 수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이때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잠든 몸을 갑자기 깨워서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물을 마신 후에는 혀 청소를 해주세요. 잠자는 동안 혀에 쌓인 세균과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숟가락이나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내세요. 처음에는 구역질이 날 수도 있는데 점차 적응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혀 청소가 끝나면 이제 오일 풀링을 해볼까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스푼을 입에 머금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돌려주세요. 기름이 입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세균들을 흡착해요. 시간이 지나면 기름 색깔이 하얗고 걸쭉하게 변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세균과 독소가 기름에 녹아든 거거든요. 절대 삼키지 말고 화장실 변기나 쓰레기통에 뱉으세요. 싱크대에 뱉으면 기름이 굳어서 막힐 수 있어요. 오일 풀링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입을 헹구고 이제 본격적인 양치질을 시작하세요. 양치질할 때는 칫솔질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치실부터 사용하세요. 이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크를 제거하는 거예요. 치실을 사용할 때는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잇몸 선 아래까지 살짝 들어가게 하되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잇몸을 다칠 수 있어요. 치실 사용이 끝나면 이제 칫솔질 차례예요. 칫솔은 모가 부드러운 걸 사용하시고 치약은 너무 많이 짜지 마세요. 완두콩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치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거품이 많이 나서 오히려 제대로 닦기 어려워져요. 칫솔질은 20분 동안 해주세요.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세요.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선을 특히 꼼꼼히 닦아주시고 어금니 씹는 면도 잊지 마세요. 양치질이 끝나면 이제 천연 가글액을 사용해 볼까요?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특별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요구르트 가글이에요. 플레인 요구르트 한 스푼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있다가 뱉으세요. 요구르트 속 유산균이 입안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구강 환경을 개선해줘요. 단 설탕이 들어간 요구르트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허브차 가글이에요. 로즈마리나 페퍼민트 같은 허브를 우린 물로 가글하면 천연 항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허브차를 진하게 우린 다음 식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쾌한 향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세 번째는 생강차 가글이에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끓인 다음 식혀서 사용하세요. 생강의 매운 성분이 세균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다만 너무 맵다고 느끼시면 물을 더 넣어서 농도를 조절하세요. 네 번째는 쌀뜨물 가글이에요. 쌀을 씻고 난 두 번째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은 너무 탁하니까 버리시고 두 번째 물부터 받으세요. 쌀뜨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잇몸 건강에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감잎차 가글이에요. 가을에 따온 감잎을 말려서 우린 차로 가글하면 비타민C가 풍부해서 잇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감잎이 없으시면 한약재상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솔잎차 가글이에요. 솔잎의 피톤치드 성분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요. 솔잎을 깨끗이 씻어서 우린 물로 가글하시면 되는데 너무 진하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적당히 우려내세요. 일곱 번째는 마늘 우린 물이에요. 마늘 두세 쪽을 으깨서 물에 우린 다음 식혀서 가글하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강력한 항균 효과를 발휘해요. 다만 냄새가 강하니까 외출 전에는 피하시고 저녁이나 주말에 하세요. 여덟 번째는 양파 우린 물이에요. 양파 반 개 정도를 썰어서 물에 끓인 다음 식혀서 사용하세요. 양파의 황성분이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마늘과 마찬가지로 냄새 때문에 시간을 고려해서 하세요. 아홉 번째는 녹차에 천일염을 조금 넣은 가글액이에요. 녹차의 항균 효과와 소금의 살균 효과가 만나서 시너지를 내요. 녹차 한 잔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면 적당합니다. 열 번째는 레몬 우린 물이에요. 레몬 반 개를 썰어서 물에 우린 다음 가글하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세균을 억제하고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줘요. 다만 산성이 강하니까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쓰시고 너무 자주 하지는 마세요. 이런 천연 가글액들은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같은 것만 쓰지 마시고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해보세요. 그래야 세균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가글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마지막 헹굼을 해주세요. 특히 산성이 강한 레몬이나 자극적인 마늘 같은 걸 쓴 후에는 더욱 중요해요. 이제 하루 종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한 입에 최소 20번은 씹는 게 좋아요. 충분히 씹으면 침 분비가 늘어나고 소화도 잘 돼요. 식사 중간중간에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음식 찌꺼기가 치아에 달라붙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식후에는 바로 양치질하지 마시고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는데 이때 양치질을 하면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어요. 대신 물로 입을 가볍게 헹구거나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당근, 샐러리 같은 단단한 채소를 드세요. 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아 표면이 청소되고 잇몸 마사지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혀 운동도 해주세요. 혀를 앞뒤로 움직이고 좌우로 돌리는 운동을 하면 침 분비가 늘어나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구강 문제가 생기기 쉬워져요. 매일 10분씩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특별한 관리를 해주세요. 저녁 양치 후에는 천연 가글액 중에서 진정 효과가 있는 걸 선택하세요. 로즈마리나 라벤더 같은 허브차가 좋아요. 잠자는 동안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개 높이도 조절해보세요. 너무 높으면 입이 벌어져서 구강 건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한 달 정도 후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입냄새가 줄어들고 잇몸도 튼튼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천연 구강관리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며칠 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평생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단계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첫 주에는 아침에 미지근한 물 마시기와 혀 청소만 해보세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입안이 훨씬 깔끔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둘째 주에는 오일 풀링을 추가해 보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셋째 주에는 천연 가글액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저녁에 해보세요. 가장 만들기 쉬운 소금물이나 녹차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요. 넷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면 부담스럽지 않게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효과를 못 느낄 때예요. 일주일 정도 해봤는데 별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구강 건강은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번거롭다고 느낄 때예요. 매일 여러 가지를 챙기다 보면 귀찮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욕심을 버리세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여러 가지를 대충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 하나만 골라서 완전히 습관으로 만든 다음에 다른 걸 추가하세요. 세 번째는 가족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예요. 특히 오일 풀링이나 마늘 가글 같은 걸 할 때 가족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족들께 설명해드리고 함께 해보자고 제안해보세요. 건강한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여행이나 출장 때문에 루틴이 깨지는 경우예요. 평상시 잘하던 것도 환경이 바뀌면 놓치기 쉬워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간단한 대체 방법을 준비해 두세요. 예를 들어 오일 풀링을 못하면 소금물 가글이라도 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각 연령대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50대 초반이신 분들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잇몸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자극적인 가글액보다는 순한 걸 선택하세요. 요구르트 가글이나 쌀뜨물 같은 부드러운 방법이 좋습니다.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침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더욱 철저히 지키시고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0대 중반 이후에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일부 약물은 입안을 마르게 하거나 세균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천연 가글액을 더 자주 사용하시고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조정도 고려해보세요.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삼키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가글할 때 특히 조심하세요. 너무 오래 입에 머금고 있지 말고 짧은 시간 동안만 해주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혈당이 높으면 입안 세균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꿀이나 과일, 우린 물 같은 건 피하시고 소금물이나 허브차 위주로 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일부 혈압약은 입안을 마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더 자주 마시시고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칫솔질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전동 칫솔을 사용하거나 손잡이가 굵은 칫솔을 선택해보세요. 가글로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계절별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구강이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가글을 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찬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세요. 얼음이 들어간 음료는 치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상온의 물이나 미지근한 차를 마시세요. 가을에는 건조해지기 시작하니까 입안도 마르기 쉬워요. 가습기를 사용하고 물을 더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구강 세균도 늘어나니까 평소보다 더 꼼꼼히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응급상황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잇몸이 많이 부었을 때는 찬 소금물로 자주 가글해주세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통이 심할 때는 정향을 씹거나 정향 우린 물로 가글해보세요. 천연 진통 효과가 있어요. 입안에 상처가 났을 때는 꿀을 조금 발라주면 항균 효과와 함께 빨리 아물 수 있어요. 구내염이 생겼을 때는 알로에 젤을 발라주거나 감잎차로 가글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처치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에요.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치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천연요법이 아무리 좋아도 전문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빼놓을 수 없어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받고 전체적인 구강 상태도 점검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될 문제들이 늦어지면 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치과 가는 걸 미루지 마시고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관리받으시길 바랍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이와 잇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입안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 심장병이나 당뇨,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구강이 건강하면 전신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사람들과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어요. 웃을 때도 주저하지 않게 되고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써온 검증된 것들이에요.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고요.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소 한 달, 가능하면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양치질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구강을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실제로 써보신 천연 구강관리법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오늘부터 천연 구강관리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건강한 구강으로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